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20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오늘 뭐 야 오사춘기님 오 잘 어울리시네. 그래? 예. 야 뭐 잘 팔 것 같아 보니까 지금 홈쇼핑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판넬 2개 들고서 하잖아요. 빨리 구독 좀 한번 좀 많이 늘려보세요.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구독 좀 해주게. 목숨을 다해서 제가 진짜 이 한 목숨 다해서 한번 근데 질러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가끔씩 영상 뭐 하나 올릴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뭐만 올리면 자꾸 나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뭘 안 올려야 되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 채널을 BBC 앵콜킴 TV에 가입을 했었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뭘 영상 올릴 때마다 나가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올리기가 겁나더라고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사는 게 낫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네버엔딩 스토리 209회고요. 저희는 새가 날아든다의 유일한 비정치 팟캐스트입니다. 지금 한참 이제 요즘에 뭐 대선 때문에 정신없이 지금 정치 이야기가 많을 텐데 여러분들 가끔씩 또 이렇게 또 쉬어줘야지 그 에너지로 또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과로가 옵니다. 그리고 과부하 걸리는데 한 번씩 이제 컴퓨터도 너무 오래 쓰면 다운되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휴식 같은 친구 네버엔딩 스토리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그리고 제 옆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대 참 가바인 오사춘기입니다. 아 그거 잘 먹고 있어요? 아유 외국 사람 이름 같아요. 가바. 아 그렇죠. 예. 잘 먹고 있어요. 예, 저기 어머님께서 약간 좀 편찮으셔서 이번에 수술을 좀 또 하셔서 병원에서 좀 많은 시간을 좀 보냈는데 병원이란 곳이 이제 잠을 못 자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단박에 잠을 자야 돼. 예, 깊은 잠을 자기가 힘든 단박에 환경이니까. 마지막 약이 새벽 3시에 들어오거든요. 단박에 12시부터 3시까지. 3시까지 딱 자고 3시에 눈을 뜨면 못 자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가바 효과를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붓고 짧게 딱 자야 되니까. 예. 그렇다고 술을 마실 수도 없고 병원에서. 가바 홍보 모델이 되셨습니다. 참 가바인. 야 정말 대단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좀 잠 못 자시는 분들은 우리 오사춘기님께서 온몸으로 지금 검증을 하셨거든요. 우리 가바. 저희가 PPL 한 거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본인이 이제 직접 그냥 임상 체험을 직접 알아서 하셔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우리 누나한테도 보내줘서 난리 났어요. 지금 평택에 아 그래요? 가바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평택에. 자, 코코메디도 어떻게 다시 열풍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코코메디로. 큰일 납니다 지금 지금 이걸로 매형 쌍차 다니는데 아니, 지금 제 뇌물에 지금 나가게 생겼는데 지금. 아니, 오사춘기님이 코코메디로 둘째 보는 순간 난리 납니다 또 이거. 50에 어떻게 늦둥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둘째까지는 죄송합니다. 가와 홍보 모델로 뛰고 있는 우리 오사춘기님하고 잠깐 얘기해봤고요. 이어서 우리 또 마찬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찬이도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마찬님은? 네,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했다시피 네. 이번 주에 제 동생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드디어 헬게이트 열었네. 헬게이트 열었어. 헬게이트 열었죠. 네. 원하는 결혼? 네, 원하는 결혼인데 그때 막 우리 저번 주 얘기했던 게 진짜 막 그런 여러 가지 그 얘기했잖아요. 결혼을 할 때 좀 불편한 것들 많다 준비하면서. 근데 어때요? 그래도 행복하게 잘 결혼식 잘 끝났어요? 결혼식 자체는 잘 끝났고 네. 정산할 때 좀 문제가 있었나? 아니 정산도 그냥 다 깔끔하게 왜냐면 손님이 그렇게 많이 안 오잖아요. 양가 49명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 동생은 이제 여동생이고 네. 남편 되는 친구가 결혼식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애가 울컥울컥 막 해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리 우는 건가요? 네. 혹시 그분은 약간 좀 이렇게 원치 않는 결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전에 이렇게 가끔씩 보면 보통 신부가 많이 우는데 제가 결혼식 사회 볼 때 보니까 신부 쪽은 다 웃고 있는데 신랑 쪽이 신랑도 울고 부모님이 다 계속 우시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신랑 부모님 계속 울고 신랑 울고 그리고 저기 신부 쪽은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진행할 때 제 동생도 그랬어요. 뭔 사연이 있는 집인가? 내 동생은 웃고 남자애는 계속 막 울컥해가지고 선언문 요즘 읽잖아요. 그걸 막 혼인서약서 그 같이 읽으니까 2번이나 쉬니까 아 그래요? 이쪽 저는 이제 내 신랑 쪽에 앉았거든요. 네. 어떻게 자리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근데 신랑이 우는 걸 보고 좀 많이 우시더라고 같이. 감동이 오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준비도 그게 있어요. 아까 마치 저희는 이제 공연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은 딱 무대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약간 되게 허무한데 예. 이거에 사실은 뭐 100배 1000배 될 거 아니에요. 결혼식이라는 거. 예. 왜냐면 사진부터 해서 막 뭐 맞아. 알아보고 초대장 만들고 정말 일반 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많이 본인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했던 일이 결혼식만 한 게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마지막 정점의 날이고 또 감동적인 순간이다 보니까 이제 좀 감수성 있는 분들은 이렇게 다 눈물을 탁 맞아. 흘리더라고. 굉장히 좀 감성적인 분이네. 신랑분이 보니까 괜찮네. 예. 그것 때문에 어쨌든 좀 정신 없었겠네요. 네. 재밌는 이 본론은 네. 이따가 제 타임 드릴게요. 이따 좀 이따 나옵니까? 네. 좀 이따 나와요. 또 궁금하네 또 그것도. 자, 좀 기대해 주시고 자, 이어서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은 지금 딱 그 살 한참 빠지시다가 지금 딱 유지가 되시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한참 그때 싹 빠지고 예. 지금은 이제 뭔가 다듬는 느낌이 딱 들어요. 몇 킬로 정도 감량하셨죠? 그때? 그러니까 최고 정점 찍었을 때가 99kg 찍었다가 지금 81 정도 와. 유지하고 그거는 뭐 20kg 가까이 되네. 초등학생 한 명 나갔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제 중요한 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마차님하고 예. 저하고는 뺄 땐 잘 빼요. 유지가 안 돼서 그렇지. 결혼은 동생이 했는데 나만 2kg 쪘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이제 유지하는 거에 참 높은 점수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수님 대단하시고. 예, 예. 자, 그럼 오늘 주제는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오늘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어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주옥 같습니다. 마치 그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런 뭐 이런 영화가 느낌. 있잖아요. 예, 이정재 예. 씨인가 누구 예, 나오는 영화가 황정민 씨하고 있었고 나오는. 예. 이번에 그거보다 약간 시험 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험에 들게 마옵쇼가 이번 주 주제입니다. 자, 어때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정해드릴까요? 예. 그러면 이번 주는 강타자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 오사춘기님 1번 한번 가시고요. 보스턴 레드삭스 4번 가죠. 1번 가시고 야수님 2번, 제가 예. 3번, 우리 마차님 4번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9회 오사충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저는 이렇게 그 추석 전에 녹음을 했어요. 2년 전에. 예, 시작을 해서 딱 이제 2년이 네버엔딩 스토리를 예, 예. 그렇게 된 날이고 그다음에 저는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과일이 좀 많이 떠올라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풍성한 그 곡식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소시적에 좀 샌드백 좀 쳤잖아요. 예. 권투 선수였다면서요? 예, 다시 눈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40대. 40대에 갑자기 눈이 그러니까 뒤집어져서. 흥분했다는 뜻이죠. 예, 눈이 그렇죠. 뒤집어졌다. 다시 전국을 제패하겠다. 마흔에 예. 권투 선수로서 한번 마치 그 조지 포먼처럼 그렇죠. 은퇴했다가 다시 다시 해볼까? 약간 이런 거네요.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왔어요. 갑자기 가바 먹고 확 올라오듯이 확 올라왔어요. 그리고 가바 부조경인가 너무 자신감이 올라가나? 그래서 일단 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시 이제 그 체육관을 이제 막 이렇게 검색을 했죠. 하다가 체육관도 나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애지간히 좀 소위 말하는 이렇게 급이 되는 데를 가야 돼요. 왜냐면 그 시험 나가고 이러려면 그런 애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이만 있는 체육관도 있고 뭐 줄넘기도 가르치고 막 이런 거 다이어트 해주는 복싱장도 예, 많잖아요. 그런 데도 요즘에. 있어요. 그런 데는 안 되고 예, 그런 데 가면 아예 이제 그냥 선수 배출하는 그런 그렇죠. 체육관 가야 되는 시합 제대로 내보내고 막 스파링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이제 딱 가서 이제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시작됐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여자가 셋이 들어왔어요. 여자가 셋이. 아리따운 여자가 셋이 쫙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죠. 정말 이렇게 한 여자는 진짜 쫄쫄이 입고 탱크탑 딱 하고 진짜 하는데 여성 A. 그렇죠. 여성 A, B, C가 다 각자 그 원래 좀 딱 보였을 때 운동 좀 하다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느껴져요. 예, 그리고 왕자도 딱 보였겠네 그러면. 한 여자는 진짜 막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여성 B. 예. 여성 거고 여성 C는 그냥 여기의 주인공. 여기의 주인공인데 순정이 가명을 썼습니다. 순정 씨는 그 피부 마사지 샵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너무 좀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서 피부샵 하려면 자기 피부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혈액순환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왔다 딱 그러고 있어서 하는데 다들 이제 거울을 보고
그 폼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거울을 보고 많이 해요. 근데 거울을 보는 건지 거울에 있는 그 여자를 보는 건지 거울에 붙은 나를 보는 건지 아니 이게 훈련 아니에요. 원래 상대가 그렇지. 알죠. 안 보는 척 하면서 주먹이 날라오게 하려고 일부러 눈을 여성분들 쳐다보면서 연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먹 연습. 드디어 이제 여자 탈의실과 여자 샤워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머슴에만 있다가. 그러겠네. 우리가 달라지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글러브를 끼고 나도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복싱계 2단아가 있습니다. 현기라고 이름이. 이것도 가명입니다. 장현기. 2단아가 있는데 걔는 매번 그 이름 져주느냐고 힘드시겠어요. 맨날 실명을 쓰다 보니까 실명 까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이제 2단아가 있는데 얘는 얼굴 복싱. 내가 이때까지 그냥 내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느낌으로 얼굴이 저렇게 클 수가 있나 한 게 윤석열이에요. 얼굴 이만하잖아 그 사람 보면. 뭐 얼굴이 저 떡하니 이만하잖아. 야, 그런 분들 원래 맷집 좋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 2배만의 얼굴이 이만해 진짜. 그거는 거의 만화 캐릭터인데. 네 진짜로. 그리고 목이 없어. 그리고 막 가슴도 이만하고 태양인에 막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맷집 엄청 좋은 사람. 네, 진짜 타이슨 같이 쟤는 진짜 맞아도 안 아프겠다. 다리가 짧아 그냥. 다리가 짧아 그 권투 트렁크는 따로 있어요. 트렁크라고 해서 이게 반바지 있잖아요. 권투 트렁크가 입으면 막 끌리는 거 아니야 바닥에 거의 그 정도 진짜 웃겨. 다른 종목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분? 그 이제 얼굴 복싱으로 한 10년 하고 몸 복싱 이걸 딱 붙으면 진짜 얘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얘가 또 뭐가 있냐면 은근히 맷집이 약해요. 사람이 뭐냐면 권투라는 게 치고 패는 거잖아요. 딱 맞으면 나도 쳐야 되고 근데 맞아서 카운터 맞으면 또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쳐야 되거든요. 뭐 눈이 번쩍하든 뭘 하든. 그 맞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거든. 근데 얘가 권투는 맞는 걸 무서워해. 이렇게 생긴 애가 타이슨 같이 생긴 애가 목소리도 우렁차 왜 그러고 딱 하면 뭐 쫄아요. 근데 두 방 때리면 무서워서 막 못해 막. 그런데 뭐가 있자면 또 복싱을 하려면 성실해야 돼요. 그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복싱.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왜 그러냐면 시합 전에는 한 12kg, 10kg는 기본적으로 감량을 해야 되는데 다들 이제 속여요. 안 먹었다, 먹었다. 이건 얄짤 없어. 그냥 몸무게 그 자리에서 나타나거든요. 야쿠르트 하나 딱 먹으면 그냥 몸무게로 그냥 반영이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시합할 때 보통 한 달 정도 그래서 1주 열심히 하다가 2주 술 마시고 3주 또 열심히 하다가 4주 감량 못 하고 시합 나가면 깨지고 막 그래요. 근데 얘가 그 현기가 순정이를 좋아했어요. 피부샵. 다리 짧고 머리 큰 그 친구가. 그렇죠. 네, 좋아했어요. 제일 예쁜. 피부샵. 그래갖고 자기가 나보러 오사춘기 씨 잠깐 끝나고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소주 한잔 하자는 거야. 소주 한잔 딱 하면 난 순정이가 좋다. 자기는 여자를 한 번도 안 사귀어봤대요. 그분이 대충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아니 나랑 똑같아요. 나랑 동갑. 그래요? 40대요. 언제적 얘기인 거예요? 거의 10년 전 얘기죠. 10년 전? 네. 그래서 장현기가 순정이를 좋아한 거지. 둘 다 가명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순정 씨는 몇 살인데? 걔가 32살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한 8살, 그러니까 10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 거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얘가 그 피부샵을 하잖아요. 근데 피부샵을 끊자고 하더라고요. 영화 스토리 같아. 재밌네. 너는 내 운명. 나중에 내 영화 좀 시나리오 쓸 때 좀 자주 좀 먹어야겠어. 둘이. 피부샵을 많이 나올 것 같아. 끊자고 해갖고 갔어요 또 피부샵에. 내가 뭐 얼굴 피부할 일이 나는 샴푸도 안 써요. 물만 써. 가갖고 100회를 끊었어 내가. 피부샵 100회. 엄청 비쌀 텐데? 엄청 비싸. 곧 120 몇만 원인가 200만 원. 100회는 너무 많이 끊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하나에 원래 한 번 하는데 5만 원이래. 500만 원 500만 원인데 100 얼마 해준 거야. 감사하다고 그랬지 100 얼마. 이거 내가 왜 끊었지? 여가 그래서 막 연결해 주려고. 왠지 그렇게 끊어놓으니까 이렇게 순정 씨는 오사춘기한테 또 꽂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고 왜냐면은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상대방이 오히려.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제 끊어가지고 나도 하고 얘도 하고 막 얘는 장군감 스타일이죠. 얼굴 수염 많이 나는 난 얌생이 수염 나는 스타일인데. 약간 옛날 장비 스타일 얼굴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100회를 어떻게 해요? 등도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 나 처음 가봤어요. 야, 진짜 싸다. 엄마 데리고 가고 10,000원이면 비싼 거네. 그러니까 100 얼마에 그렇게 패키지로 해준 거지. 100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뻔한 거야. 100회 안 나온다.
나 엄마 데리고 가고 누나 데리고 가고 뭐 여동생 데리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왜 그래? 와이프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 연결시켜 주려고 나만 돈을 쓴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웹 작업을 좀 할 줄 안대. 그래서 피부샵 이거 광고를 해준다고 자기가 이거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자 이거예요. 누가요? 그 현기가. 현기 씨가. 왜요? 순정 씨 도움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 순정 씨가 그걸 오케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당연히 오케이지. 자기 피부샵 홍보해 준다는데. 그래서 전국 데이샵을 하면 전국에 있는 이제 관장들이 모여요. 그때 가갖고 전단지 뿌리고. 순수하네. 내가 보기엔 현기 씨 순수한 것 같은데. 정말. 호구네. 어때 마트시 어때? 이 정도 순수하지 않아요? 남자분이 말을 못하고 그냥 좋아하니까 그 여성분이 일하는 가게를 홍보해 주려고 전단지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겠다. 열심히 했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순정 씨는 엄마 아내가 크게 아차님 째려만 보고 앞 얘기를 안 해. 그냥 대답을 안 하시네. 과일 도매시 시장 과일 도매 시장을 한 거야. 너 과일 오사춘기 씨 과일을 살 데 없냐 해서 와이프도 있고 뭐 하니까 좀 돌립시다 해서 30박스를 샀어요. 사과 배 30박스. 그러다가 구슬에도 그만큼 안 사. 예? 구슬에도 그만큼 안 산다고. 그리고 내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오사춘기 씨 자기랑 일 좀 같이 하자 그러더니 아예 도매시장 가서 도와주자는 거야.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일했구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경력이 있잖아. 그 대학교 때 이제 그 알바. 시스템을 잘 알거든. 그 판매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붙었으니까. 청구하고 3일 동안 추석 전 일주일 전은 진짜 난리가 아니에요 진짜. 3일 동안 장종 둘이 가서 도와주니까 엄마도 좋아해. 아빠도 좋아해. 순정 씨도 좋아해.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등산 모임을 만들었어. 산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산수레라고 만들어. 자기가 회장.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영화 그 등산의 목적이 떠오르네. 넷플릭스에 항상 상위권에 있는 등산의 목적. 항상 상위권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좀 야한 영화거든요. 그 영화가. 그걸 노래였나 보지 이놈이. 그러더니 이제 얘가 자기가 회장하고 그 순정 씨를 이제 총무를 시키더라고. 나보러 계속 그냥 내 손만 잡고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알았다 그러고 오르기 싫은 산 관악산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또 당근도 싸가지고 뭐 서로 먹여주고 뭐 그러면서 개그도 좀 해주고 그랬지. 근데 뭐가 있냐면 술 좋아하죠. 먹는 거 좋아해. 서글서글서글해. 어디 가면 뭐 회장해야 돼. 애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빚이 있어. 차가 없어. 돈이 없어. 다 갖췄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자체는 좋은데 모아놓은 게 없고 결혼하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결혼하기엔 테러블인 거야. 결혼하기에는 진짜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서 약간 그런 거 10년 전이면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하더라도 한 나이가 그 정도면 그래도 40대인데. 그러니까 빚만 없어도 좀 난데 빚까지 있어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좋아해서 근데 서글서글 해갖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뚜껑을 쫙 열어보니까 속된 말로 속빈 강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끼리는 좋은데 여자끼리는 좀 그런 게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우리가 시합 같은 거 하면 너무 굶고 막 술도 못 마시고 시합 준비하느라고 엄청나게 이제 빡시게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합이 끝나면 엄청나게 술을 마셔요. 시합이 끝나면 술 마시고 막 음식 막 먹고 그러다가 꼭 이렇게 싸움이 나고 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과하게 마시는. 얘도 꼭 그래. 술버릇도 좀 안 좋아. 그러다가 결국은 그 여자가 헤어졌어요. 순정이하고. 원래 그 둘이 사귀긴 사귀었어요? 좀 사귀었어. 누가 봐도 사귀었어요. 사귀고까지 성공했구나. 진짜 그렇지. 관악산에서 당근 입으로 서로 먹게 했으니까. 내가 당근을 시켰을 때. 빼빼로 게임 하듯이 그걸로 당근으로. 그렇지. 당근. 사귄 거야. 끝났어 이제. 그러다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입을 물더라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헤어진 거야. 근데 얘는 이제 가슴이 아프죠. 그러다 오사춘기 씨 술 한잔 합시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가슴이 아프대. 자기 죽고 싶대. 그러더니 나보러 제주도에 갈 생각 없네요. 제주도에 왜 그러니까 100km 울트라 마라톤이 있대.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운동으로 이걸로 고통을 좀 잊고 싶은 몸을 확대해가지고 고통을 잊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곰곰이 지난 날에 생각해보니까 피부 미용 100회 끊어. 과일 30박스 사. 과일 가게에서 3일 동안 죽도록 일해줘. 산수레 따라다니면서 산 한 20번씩 가. 지금 울트라 마라톤 나로 내가 100km를 왜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너무 좀 억울한 거야. 사귀긴 제가 사귀었는데 내가 계속 이제 서포트하면서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러다가 술을 좀 먹다가 한 잔 더 합시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그럴까요? 그래서 서로 막 거의 막 울먹 한 거예요. 자기는 처음 여자한테 뭐 가슴이 떨렸다는 동안에서 그러지 말고 갑시다. 딱 그랬는데 앞에 보니까 바가 있는 거야. 바가. 그래 보쌈을 먹었거든. 바가 딱 있는데 바 이름이 아시아나. 뭔가 승무원 느낌 나는. 바 이름이 아시아나야. 뭔가 단정하다. 아시아나 바. 기대된다. 그래갖고 이제 거길 가자 해서 딱 갔는데 어서 오세요 딱 했는데 정말 아시아나 그 쪽머리 있잖아요. 딱 케빈 크루 같이 딱 뒤로. 이거 지금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뒤로 딱 묶고 그다음에 여기 나비 넥타이 같은 거 있잖아. 네. 정말 하얀 그 남방 그 와이셔츠에 긴 치마를 입었어요. 딱 승무원 느낌 나는 그 느낌에서 이름도 그렇게 적구나. 딱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딸랑하면서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가 이렇게 돼 있더니 어서 오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 끌고 들어가야 되나? 그런 게. 그러게 완전히 딱 보니까 이거 무슨 진짜 그런 거 같은 거야. 좀 포멀하게. 그래서 야 그래서 술을 한 잔 다 마셨지. 그래서 배도 좀 부르고 해서 한 잔 하러 딱 가셨더니 이게 문이 딸랑딸랑하게 종이 달려갖고 이런 거거든요. 딱 갔더니 정장을 딱 입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와이셔츠 같이. 딱 갔더니 뒤가 이만큼 패였어. 앞에는 멀쩡한데 뒤가 등이 이렇게 보여. 등에 점난 것도 보여. 어우 술을 확 깨더라고. 그러더니 여기 앉지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룸으로. 그러니까 룸사롱이나 노래방 같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3분 남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봅시다. 몇 시간 쓰세요. 시사님 몇거 쓰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뭐 저기 뭐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우유 나오고 우유 초코우유 딸기우유 딱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스 얼음 탁 나오고 생수 착착착 나오고 거기에 컨디션 2병까지 딱 나오고 그다음에 양주가 뭐 윈저 임페리얼 이런 게 아니라 뭐 말도 뭐 스윙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오빠 한 잔씩 하자. 딱 그러고 딱 하더니 등 패인 아시아나 크루가 둘이 딱 앉고 나하고 이제 형기하고 이제 술을 먹는데 한 잔 한순배가 딱 돌면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몇 살이냐 어디 사냐. 근데 그 여자 이름이 지금도 생각나요. 하루에 하루. 이거는 본명이. 하루 우리 여기 있어요. 하루 그래요? 고양이. 그래? 하루야. 하루더니 막 되게 무슨 일 있었니? 해서 이렇게 해갖고 사랑을 했는데 사랑이 무너졌다. 너무 슬프다 했더니 그 하루 씨가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근데 보니까 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는 멘트야 멘트 그냥 모든 그 손님들한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자기가 삼성을 다녔대 원래. 삼성을 다니고 자기가 솔직히 지금 이래서 그렇지 되게 자기 말로는 엘리트였대. 뭐 그러더니 삼성 다녔는데 자기가 과장님을 그렇게 좋아했대. 유부남 과장님. 너무 좋아해서 회사에서도 좀 약간 난리가 좀 났었을 때. 유부남 과장과 신입사원과의 애틋한. 얼마 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삼성전자 본관 그 로비에서 머리채 그래요?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는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니까 자기 상사가 좋아지는 거야. 삼성은 그러니까 일을 적당히 시키세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렇게 돼서 죽으려고 막 하고 너무 이 사람은 좋은데 막 자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흥미진진하지 않았더니 양주 다 먹었으니까 2병만 더 시키재. 그리고 양주 2병을 또 시켰어요. 계속 주니까 막 먹는 거지. 그러다가 자기가 이 남자가랑 결국은 이 남자도 이혼을 한 해 만에 막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바람 핀 거 아니냐 그러면 그랬더니 이거를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자기의 너무 그게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자기 그러더라고요. 삶이 너무 왜냐면 그렇죠. 가장 제일 예쁜 시기를 유부남을 좋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 항상 근데 그 유부남들이 항상 희망을 준 게 뭐냐면 금방 헤어질 거야. 맞아. 좀만 참아. 그 좀만 참아. 얘기했다니까. 지금 도장 팠어. 계속 이러면서 2년을 끌어요. 애 때문에만 같이 사는 거야. 애 때문에. 마음은 너한테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여러분. 그러니 현기에는 뒷전이야. 계속 하루 얘기만 듣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결국은 췌장암으로 죽었대. 그러면서 그날이 오늘이래. 오빠 한 잔 사줘. 그다음에 양주를 한 번 더 시키겠다는 거야. 나 한 잔 살 뻔했다.
뭐 시키겠다는 거야. 가게 셔터 내려도 돼? 나 이 얘기 하려면은 오늘 정확합니다. 한 시간으로 모자라. 진짜 정확하다니까. 셔터 내리고 한잔 하자는 거여서. 내가 봤을 때는 이래도 되나?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재밌다, 공사라고 재밌어. 하죠. 재밌다. 그래요? 아니 왜냐면 형네 딱 들어오잖아. 두 명이 딱 문 열고 들어오잖아. 딱 보니까 이제 한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들, 승무원 복장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면 저 오빠들은 오늘 왠지 그 삼성 대기 오빠 이야기가 먹힐 것 같은데 야 너 가서 하루야 네가 좀 썰 좀 풀어 내 언니 매뉴얼이 있어 썰 매뉴얼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어서 이제 어머님 부모님 얘기 직장 상사 얘기 왜 그러고? 매뉴얼이 있어 그래서 진짜. 누나 오늘 3번 얘기로 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3번 얘기로 계속 하는 거죠 얘는 이제 뻗어가지고 완전 술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양주가 4병인 거예요. 네. 정말 샷다 내린 거야. 그러더니 옆에 뭐 지희 뭐 이런 애도 안고 다 등은 막 파져가지고 나보러 운동하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운동해요. 그랬더니 한 번만 만져봐도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만져보세요. 아니 가슴 한번 만지세요. 그래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이거 드디어 주제가 나왔다 자 그래서 어떻게 판단 드렸어 어떻게 했어요 보통 이제 그때 한 번만 만져라 그래서 나 솔직히 만지라고 했어. 만져보고 하잖아 솔직히 남자는 큰 부담 없어요 너도 한 번 만지면 나도 한 번 만진다 그래야지. 그렇게는 못하고. 오빠 이 옷 이렇게 돌아가. 이게 사람 미치는 거야. 이게 등이 이렇게 파진 옷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가면 등을 보게 돼요. 근데 점이 이렇게 있고 이런 거를 점이 4개나 이런 거 그 어두컴컴한데 보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보면 사실 또 팔려 있으면 약간 시선이 자꾸 가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어떻게 보라고 옷이 너무 입는 신기하더라고. 보라고 어떻게 입는데 어떡해요. 옷을 맞춰서 이렇게 잘라갖고 재단을 했나 봐. 그 특수한 그렇죠. 그거를. 우리 예전에 개그 할 때 이제 정장 앞에 싹 빼입고 딱 뒤돌면은 완전 다 파이기 팬티까지 다 보이게 하는 게 왜 있어요. 개그라고 우리는 진짜. 개그 할 때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빨리 시간 보면 잘 보고 하시라니까. 4시간 쓰시라고 그래서 좀 125만 원 물어주고. 싸게 했네. 125만 원 물어주고 집에 오는데 뭐 막 속이 울렁거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날 그다음부터 현기 안 만나. 나 시험에 자꾸 들게 해서. 제 얘기는 아쉽지만 끝이에요? 아쉽지만 여기 솔직히 너무 아쉬워. 3부까지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4시간 써요 오늘. 아쉽지만 드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3부 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버엔딩 스토리 209회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근데 이 마옵시며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나라에 크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쪽 그 성경이 있고 이제 개신교 쪽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틀려요? 예. 그러니까 번역체가 그래요? 조금 달라요. 말투가 달라. 예. 이게 이제 통합 번역이라고 하나? 그 공동 번역이라고 합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 천주교 쪽에서 쓰고, 그러니까 그 개신교 쪽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각 교파에서 독립적으로 이제 번역한 걸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옵시메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개신교 쪽 맞아.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데 힘들었습니다. 시험이었는데 오늘 주제 시험이었는데 시험에 뭐지? 들게 마옵시며. 이거 원래 뭐라고 해요? 그러면 저기 성당에서는 어떻게 써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좀 네. 한글처럼. 이게 원래 이게 원래 주기도문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하나인데 네. 주기도문 자체도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달라요. 약간 미세하게 달라요. 저는 그 중학교 때 생각이 났는데, 저는 그 살면서 평소에,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공포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금 재수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재수없네. 예.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들이, 깎기로 때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뭐 시험 친다고 나한테 뭔가 제시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 친다 그러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애들이 원래 안 그러잖아요. 다들 막 내일 시험 보는데 막 이러는데 원래 대부분은.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는데, 그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 처음 성당을 가게 됐었어요. 그때가 이제 집에 이제 큰 누나가 되게 크게 아파가지고 집에 사람이 없고 뭐 이러다가 이제 심심해서 이제 처음 그 성당을 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기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게 처음 이제 배우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말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나도 이렇게
막 따라하다가 어디선가 또 뭔가 묘하게 공통점을 느꼈던 게 명상하는 거. 저는 그 쿵우 학원을 쿵우 동호장을 오래 다녔는데 쿵우 이제 그 할 때 시작하기 전에 명상 10분 하고 마치고 나서 명상 10분 하고 마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처음 명상을 경험하면서 명상을 굉장히 중요시했네. 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명상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기도문에 그런 그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 뭐 이런 그 기도 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제 어떤 어렸을 때 저에게는 좀 뭐 생활 속의 화두 같은 거였어요. 그게 저도 아기 때는 약간 학교에서 보는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 시험 자체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생활 속에서 내가 그 시험이라고 느낄 만한 게 뭔가 하는 첫 번째 사고가 그러니까 그 성당을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 이제 닥쳤던 어떤 나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나 이 행동 해도 되나? 그치 그런 거. 의심이 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제가 다녔던 그 중학교 지금 강다니엘이 졸업했던 신선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영네요. 네, 명문 실검 명문. 뜨게 하려고. 우리 선배님 야수 강다니엘과 같은 학교 나와. 강다니엘님이 우리 그 후배님 되시죠. 강다니엘 누구예요? 네. 연예인. 거의 뭐 방탄이 있다면 방탄소년 단독으로는 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활동하는 분이 있어요. 방금 이 발언은 편집해 주세요. 오사춘기님 안전을 위해서. 강다니엘을 모른다는 이 말 자체가 위험합니다. 원어원인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인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야, 그 개인 브랜드 그게 아이돌 브랜드 막 1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말인가 쯤 됐었는데 그 학교 다니다 보면은 그 수업 시간이 갑자기 바뀌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 뭐 스케줄이 안 맞거나 뭐 그 선생님 뭐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가게 되면 그 수업 시간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다른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다음 시간이 영어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이제 그때는 그 학교에 사물함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학교에 사물함이 있으니까 책을 다 두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제일 부럽더라고요. 예. 그게. 저 고등학교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중고 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자기 과목이 아닌 그 교과서를 들고 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우리 반에서는 영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들 영어 교과서가 없었지. 그런데 그 수업 시작하기 직전에 그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영어 교과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 들어왔어. 영어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교과서가 없으니까 교과서가 없다는 걸 핑계로 제일 앞줄에 있는 애들을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때리는 게 그러니까 뭔가 너희들은 이렇게 제가 그 절차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맞을 때도 그렇게 항상 절차대로 맞았거든요. 절차. 네가 잘못한 게 이것이니 나는 몇 대를 때리겠다. 어머니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먼저 하고선 때린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절차를 지켜서 때리면 저는 기꺼이 맞았는데 막무가내로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네요. 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줘놓고서는 근데 안 문제는 갖고 왔어? 하고 때리는 나를 거잖아. 그렇게 때렸으면 저는 그냥 견뎌요. 저는 맷집이 좋으니까 웬만큼 때려도 그냥 때리는 가보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맞는 거에 대해서는 또 유독 민감했어요.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이 절차도 없이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지. 왜 영어 교과서를 준비를 안 했느냐를 가지고 때리는데 애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엎드려라 해가지고 때리면 괜찮은데 그냥 톡톡 때리듯이 그러니까 진짜 글자 그대로 그때 제 느낌은 짐승 다루듯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지.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영어 그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거 수업 시작 종치기 직전에 들었다. 만약에 미리 들었으면은 누구 옆반에 가서라도 빌려왔겠지. 근데 우리는 못 들었다. 근데 왜 잘못도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때리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네.
학생 선생님한테 네. 딱 말하기 맞는 말인데 네. 이렇게 딱 당당하게 얘기하기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너 나와. 너 뭔데? 어. 그러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를. 너 뭔데? 님 그러는 뭔데?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저 학생인데요. 음. 그게 빡 돌았나 봐. 저 학생인데요. 아, 뭐 반장이나 뭐 이런 거 네, 될 줄 네. 알았는데. 저 학생인데요. 어느 Who are you? 포인트에서? 예. I'm 스튜던트. 이게 그게 빡 돌았나 봐. 나와. 그 해서 또박또박 나갔지. 나가니까 제일 먼저 뺨을 한 대 팍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안나 선생님 참 이상했어. 너 뭐야? 그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대답해야 되나? 학생인데요라는 이 대답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겠지? 뭐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래서 때렸다고 생각해서 저 야수입니다. 하고 또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본 거야. 어. 네. 내 이름을 이야기했는데도 때렸다는 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대답이라는 뜻인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영어 시간이잖아. 영어로 해야지. I am 야수로 했었어야지. 몬스터. 그래서 그렇게 뺨을 3대를 맞고 그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벅지 그 무릎 꿇고 올라가 있으니까 그 허벅지 있잖아요. 네. 허벅지를 이렇게 몽둥이로 5대를 때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고민을. 예, 딱 생각해서 그러니까 타협을 봐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계속 견디면 계속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대를 맞고 너 뭐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만할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나는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왔잖아요. 애들 다 쳐다보고. 예. 그러니까 내가 뭐 반에서 그 공부를 뭐 엄청나게 잘하는 애도 아니고 뭐 싸움을 잘해가지고 뭐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어깨를 부딪히고 다니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같은 반에 있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뭔지 알아요? 야수님이 더 대들기를 바라고 있어. 왜? 그래야지 나까지 맞는 순서 나와. 저러다가 끝났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수업 시간이 끝나야 우리 되거든. 맨날 그러잖아. 한 줄로 서서 맨 끝에 맞냐, 앞에 맞냐. 근데 먼저 맞고 있는 사람이 길게 맞으면은 그러니까. 그때 눈에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반 그 친구들 숫자만큼 맞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맞고 거의 뭐 예수님처럼 맞으셨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의 죄를 다 혼자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처음에 5대 맞고 나서 네가 뭔데 막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처음 그 좀 실존적 고민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게 이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언뜻 했거든요. 깨달음 얻은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먼저 화낸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선생님한테 잘못을 추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이랬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옆반에 그 어떤 협조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작정 그 학생들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영어 교과서가 없는 상황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영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하여튼 욕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가서도 진짜 욕 많이 했어요. 진짜 교사답지 못한 사람이라고 욕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그 기도 문구가 결국에는 어떤 그 학교에서 치는 시험이 아니라 맞아요. 나 자신에 대한 테스트구나. 그걸 또 하나 느꼈던 게 그러니까 그때 제 성질머리라는 걸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제가 20대 중반, 20대 후반쯤에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정말 재밌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때 막 패션쇼도 하고 무슨 공연 준비도 공연 기획도 하고 어떤 출판 사업도 하고 엄청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대부분 일을 할 정도로
어떤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재미있었어요. 제가 했던 일이. 비영리 단체여가지고 이렇게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심층 인터뷰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뭐 좀 유명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예인들 인터뷰 기사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활짝 웃는 모습, 막 이렇게 찡그린 모습 이런 걸 막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지면에다가 그 사람 얼굴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이렇게 쫙 뭔가 이렇게 정리해서 내놓으면 별말 아닌데도 이 사람이 뭔가 이룬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봉제공장 노동자 아줌마들한테 그런 작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명씩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한 3시간 정도 심층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한 사람은 그 사람 얼굴을 계속 찍는 거예요. 1분 단위로. 계속 찍어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찍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초반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신경 쓰여가지고 이렇게 표정이 좀 이렇게 굳어 있다가 그렇죠. 1시간 정도 지나면 카메라 자체를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사진 찍는다는 게 굉장히 드물 때였단 말이에요. 특별한 날, 뭐 증명사진 찍거나 어디 뭐 결혼식장에서 찍거나 뭐 특별한 일 아니면 찍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뭐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그냥 수시로 뭐 아무 데서나 찍고 SNS 올리는데 그때만 해도 사진 카메라의 개념은 정말 특별한 순간에 하는 걸로만 인식이 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긴 한데 그 일회용 카메라, 직사 카메라, 폴라로이드라고 하잖아요. 시골 같은 데 가서 장에 있는 할머니를 폴라로이드로 탁 찍어서 흔들어서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뒤로 진짜 넘어갑니다, 진짜. 근데 이제 제가 그 인터뷰했던 분들은 카메라 경험도 없지만 이게 자기 이야기를 남한테 해본 경험도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한 인터뷰 3시간 정도 잡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한 2시간 넘어가서야 이제 진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이제 이혼한 남편, 그리고 아빠 없이 성장한 아이들에 대한 어떤 뭐 미안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측은함.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생스러운 이 현실에 대해서 막 이게 내적으로 터져 나오는 어떤 울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주옥 같은 그 문장들도 그때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권 한 권 이제 매거진처럼 정리해서 인터뷰집으로 이제 딱 정리해 주면 아주머니들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한 3년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그 단체 대표가 저랑 이게 회의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한 게 제가 윗사람들 눈치를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렇게 뭐 사장님 의견이라도 아니면 아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바로 그냥 직선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는 타입인데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거지. 약간은 그러니까 내가 동의를 하지 못하는 거라면 회의가 끝나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거나 근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체면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크게 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실수했다는 건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건데 그때 이제 회의 시간에 대표하고 뭔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크게 싸움이 났어요. 근데 싸움이 났는데 저한테 제가 그동안 일을 열심히 해봤고 그러니까 성과가 좋은 걸 아니까 저한테 화를 못 내고 우리 조직에 있던 가장 약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인격적으로 비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눈이 돌아가가지고 3년 동안 작업했던 작업물들을 싹 다 그 대표 앞에서 다 찢었어요. 갈기갈기 다 찢었어요. 나 오늘 퇴직한다고. 그러니까 찍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대표한테 전화가 왔지. 딱 그때 대표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그렇게 먼저 사과를 하니까 거기에 대고 내 그럴 줄 알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 건 제가 과했습니다.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제가 중학교 때 그 반 친구들 대신 맞았던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게 성질머리구나.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내가 성당을 다녔을 때 깨달았던 그 시험이라는 어떤 그 경계선 이걸 넘어야 하나 넘지 말아야 하나 하는 게 그 대상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뭐 전두환 정권이랑 싸우다가 뭐 이명박 정권이랑 싸우다가 나쁜 놈들 만났을 때 나를 테스트한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도 되죠. 근데 그 내가 싸운 대상이 그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의 실수인 건데 그것에 대해서 나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버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옳은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왜 나처럼 괜찮은 애를 왜 분노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걸 그냥 과시하고 싶었던 것밖에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때 이후로 한 10년 넘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 시험에 든다는 게 앞으로 이제 한 번은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 살면서도.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이 아팠잖아. 많이 아프긴 했지만 할 소리 사실 선생님 잘못인데 내가 할 말을 남들이 안 하는 말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대신 맞은 거였고 사실 회사에서도 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가 이제 마치 이제 그런 그 약한 자를 괴롭힐 때 그게 이제 자기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뭔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하는데 나한테 직접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그거가 이제 뭔가 아마 개인만의 약간의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쁜 트라우마는 아니에요. 더 약한 자를 괴롭힐 때 나오는 분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야수님이 오히려 이제 요즘 사회에는 그런 게 너무 없어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야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걸 없애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 고쳐야 될 문제인데, 네. 오히려 피해자들이 고치려고 한단 말이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로. 그거는 뭐 괜찮으신 것 같은데. 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네, 야수님. 괜찮아요. 인정. 앞으로 나를 위해서도 좀 그렇게 좀 화 좀 내주세요. 그런 사람이 없어, 주변에. 네. 자, 네버엔딩 스토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뭐 전 시간에 보면은 우리 그 야수님께서 이제 살면서 이제 나를 테스트하나라고 이제 이거 뭐 인간적인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 성경이라던가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시험의 배우 세력이 이제 마귀잖아요, 마귀. 예. 모든 그런 게 왔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게 테스트가 와요. 이제 뭐에서 나오냐면 이제 뭐 성경 얘기 뭐 짧게만 하게 되면 이제 욥기 같은 걸 보게 되면 욥기에서 욥을 괴롭힐 때 이제 그 사탄이 이제 하나님한테 허락을 맡아요. 나 좀 쟤 좀 괴롭혀도 되냐? 제가 괜히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니까 욥이 이렇게 열심히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욥이 말 잘 듣는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럼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엄청 괴롭혀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난 받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비리를 저지르면 큰 돈이 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적으로는 내가 안 걸릴 수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안 해야 된다. 그 유혹을 견뎌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제 뭐 아까 전 시간에 약간 이제 그 주기도문에 있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잠깐 요 부연 설명 잠깐 드린 거고 요거는 저는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진짜 시험을 한번 봤어요 최근에. 토익 봤어요. 봤어요. 제가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원래 계획이 한 4가지가 있었는데 올 연초 계획 연초 4가지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그 금연하는 거 요것만 성공했어요. 요거 하나 성공하고 몸짱대기하고 성경 일독하기하고 그다음에 저 토익 900점 넘기가 아직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남았어요. 지금 이제 하나인데 근데 넘기 전에 일단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러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 올해는 사실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다른 거 막 일하는 게 있어가지고 갖고 이제 지금 마지막에 전날 엄청 공부하고 이제 당일날 딱 갔는데 야 느낌이 좀 많이 달랐어요. 내가 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좀 그 옛날에 봤을 때는 어떻게 봤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로 딱 가요. 아침에 10시부터 딱 가갖고 그것 때문에 증명사진도 찍고 다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10시에 시험인데 한 9시 20분까지인가 뭐 입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가니까 당황을 했어요. 갔는데 그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제 제 번호가 어디에 막 물어보고 해서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교실 딱 갔는데 밖에는 이제 자리 배치가 다 되어 있어요. 자리 배치되어 있고 이름 써 있었는데 현장 가서 딱 보면 책상에는 내 이름이 안 써 있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없지? 밖에 딱 사람도 앉아 있고 밖에 나가면 김일이 써 있단 말이에요. 딱 들어가서 앉으려고 그러면 내 자리에 다른 이름이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렇게 뭐였냐면은 내 이름을 다 붙여주는 게 아니고 부정 원래 그 책상을 쓰는 학생 이름인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것까지 모르고 난 내 이름 붙여주는 줄 알았어. 너무 대우를 많이 받고 자랐나 봐. 마치 그 내빈 비빙석처럼 학생들 이름을 다 넣어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 같이 시험 본 애들 이름을 모르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보다 해서 내 이름표만 다른 게 붙어 있는 줄 알고 계속 한 5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뭐지 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 저 학생 거고 학생 이름이구나. 갖고 앉아갖고 이제 시험 보려고 하는데 그 집에 아침에도 막 정신없이 컴퓨터용 사인펜을 챙겼단 말이에요. 챙기고 샤프도 챙기고 해갖고 지우개랑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가서 딱 꺼내놨는데 보니까 사인펜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뭘 써요? 그냥 샤프로 하래요. 그래갖고 나 깜짝 놀랐어. 색깔만 다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옛날에 컴퓨터 무슨 컴퓨터용 펜이 따로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 컴퓨터 사인펜 이거 한참 찾았단 말 아침에. 뚜껑하얀 거. 그거를 안 하고 그걸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안 되고 샤프로 하라는 거예요. 진짜 옛날 사람 같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빨간 펜도 들고 가서 오답 맞아. 먼저 빨간 펜으로 이렇게 OMR 카드 따다다닥 하고 거기다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겹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시험 보려고 이제 딱 앉아서 이제 나는데 이제 그 핸드폰을 딱 걷어요. 핸드폰을 다 걷더라고. 그러면 다 뭐 처음에 2개를 줘. 이렇게 가만 앉아 있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2개를 줬는데 무슨 우리 안경 닦는 거 핸드폰 이게 뭔지 물어봤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2개를 주는데 하나는 조그만 거 좀 이따가 핸드폰에다 이름 써서 붙이세요. 그리고 요건 뭐예요? 그랬더니 솜이래. 알코올 솜. 핸드폰 겉에 닦으라고. 소도. 쓸데없는 데 돈을 쓰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고 걷어내고 그다음에 또 책상은 또 뒤로 옮겨요. 그리고 시계도 그 바늘 시계는 되는데 일반 전자시계는 착용이 안 돼요. 엄청 꼼꼼하더라고요. 무슨 삼성 와치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돼. 부정행위 할까봐 그러네. 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고서 이제 딱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탁 보는데 저는 왜냐면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시험 봤을 때가 한 480점인가 맞았단 말이에요. 딱 한 번 맞는데 그때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듣기랑 그 읽기랑 점수가 비슷해요. 한 반타작씩 한 거예요. 얼추. 이번에도 그냥 목표는 한 500점만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그때보다 그래도 내가 듣기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요거는 전에보다 잘 받아야지 하고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렇죠. 라푼젤이 있는데. 라푼젤이 믿고 한 거예요. 근데 했는데 이게 이어폰으로 듣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발음이 이게 뭉개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내가 풀 때 다 듣고 썼단 말이야, 답을. 근데 지금은 진짜 옛날하고 똑같아진 거야. 단어 1-2개 듣고 감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막 이러고 그 1시간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령이 있어야겠더라고. 요령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적응할 겸해서 보는 거였지만 일단 이거 요령이 필요하구나. 요즘 시험 한 번 보는데 얼마예요? 예? 한 48,000원인가 그래요. 5만 원인가 그래요. 갖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완전 좀 다운돼 있었어요. 큰일 났다. 이 시험 엄청 들리지도 듣기가 그나마 듣기 믿고서 했는데 듣기가 안 들렸으니까 어떡해. 갖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리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초반에 기본적인 게 이제 문법 문제가 30문제가 나와요. 100문제 중에. 근데 문법은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잘 푸는 거야, 내가. 오히려 옛날에 했던 건데 이거 예전에 했던 거고 최근에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내가 옛날에 잘했던 거가 더 막 나온 속도가 나와요. 리딩도 오히려 더 잘하고
근데 문제는 막 했는데도 문제 한 30문제가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100문제 중에서 70문제만 푸는 거예요. 아예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다 거네. 찍어버렸어. 다 찍어버렸어. 그래서 끝나고 딱 나가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 비디오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끝나서 운동장에서 이제 영상을 찍었죠. 이게 리뷰 3분짜리. 갖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나보고 900점 맞는다고 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봐라. 내가 해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거의 뭐 기계처럼 해야지. 이거 뭐 얘 장난이 아니더라. 근데 일단 어쨌든 12월까지 하기로 한 거니까는 일단은 좀 더 해보려고 일단. 야, 그래도 시험을 7호까지 갔죠. 트라이해서 돈을 내고 네. 거기 직접 그 쉬운 일은 아닌데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이 나이에 굳이 이걸 함으로 해서 뭐가 얻어지는 건 없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거까지는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최민식 같은 연기를 한번 해봤겠다. 이거는 생각도 안 해요. 아예. 그거는 생각도 안 하는데, 이거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나리오도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요즘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주변에서. 야, 그거 되게 어려워. 내 주변에도 하는 애들 많은데 다 지금 그지같이 살아. 너 하지 마. 이런 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무섭더라고요. 하도 그러니까 야, 너 그거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계속 이래요. 근데 내가 가만히 처음에 이제 이거 약간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괜히 이걸 했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개그맨 시험 볼 때도 그랬던 거예요. 걔네들은 다. 시험 보지 말라고. 야, 그거 잘하는 애들 얼마나 이러고 있어. 근데 제가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20년을 했고 어쨌든 간에 제 동기 중에서도 가장 공개 코미디도 오래 했고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서 코너도 진짜 많이 짰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 말을 다 듣는다고 될 일이 아닌 거 걔네들은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차피 이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면 야, 그 사람 이렇게 그 어려운 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건데 네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들 하는 거 하면 남들 다 하는 건데 네가 한다고 뭐 특별히 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다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 짐 같은 말투. 예. 국민의 짐 같은 말투.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개그를 해서 그래 봐봐요. 탑스타는 안 됐지만 대한민국의 KBS 빼고는 거의 다 가봤단 말이에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출연도 다 하고 내가 짱코너로 다 런칭을 한 거예요. 가수로 치면은 인기가요부터 해갖고 프로그램 다 나간 거야. 히트가 안 됐을 뿐인 거예요. 영화로 치면은 작품이 걸렸어요. 영화관에. 근데 이게 히트가 안 됐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 이상을 했다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어느 수준 이상의 결과를 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 최고의 마지막 정점 하나가 안 찍혔다고 해서 나머지 그 20년의 기간마저도 이게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니네가 만약에 하면 너는 과연 이만큼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살짝 들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들을 때마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예전에 나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런 끌어내리는 말인데 그 의혹이 딱 생기다가도 김이 축축축 빠지는 말이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어쨌든 그 사람들 말 듣고 여기까지 한 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도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아예 안 잡힐 것 같으면 아예 안 하겠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마치 그 툭툭툭 건드려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처음부터 난 무조건 엎어뜨릴 거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툭툭툭툭 쳐봤단 말이에요. 근데 쳐보다가 흔들리는 걸 느꼈어. 좀만 하면 흔들리고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큰 기둥인데 툭툭 치다 꿈쩍도 안 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내가 툭 쳤는데 휘청하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어가 그런 느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하면은 한번 해봐야겠다. 갖고 선생님들한테도 내가 또 얘기를 했어. 나는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믿고 있대. 걱정하지 말래. 어차피 이번에는 연습으로 본 거고 적응하려고 본 거니까 아직 3달 남았으니까 일단은 자기네랑 같이 하면 될 거라고 지금도 신뢰를 갖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진짜 시험 오래간만에 본 얘기. 그래서 지금도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 교사들하고? 아니 그거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고 딱 한 번 한 거고 셀프 스터디 해라. 한 번 한 거고 왜냐면 내가 그럴 때 너무 바빠서 이게 그
그 일하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게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공부하면서 일을 하고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토익 선생님들도 이렇게 네. 매주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수업을 한다고 향상되는 게 아니라 네. 토익 한번 시험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일종의 이제 포인트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맞아 잡아주고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강할 지점 알려주면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요령이더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를 귀를 뚫어줄 수는 없어요. 귀를 뚫어줄 수 없고 문법을 어떻게 공부하라고 할 수 있지 직접 공부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방법만 알면 돼요. 어느 단계가 올라가면 방법만 알면 돼요. 방법. 근데 내가 시간 들여서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방법을 왜냐면 내가 해보니까 그냥 내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방법을 했잖아요. 난 독해가 어렵지 않았어. 쉬웠는데 30문제를 못 푸는 거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요령이 부족하다는 얘기 결국에는. 단어도 더 많이 단어를 더 공부하라고 하든 이 30문제를 못 푸는 거에 대한 뭔가에 대한 그걸 받아야 되고 듣기도 내가 이거를 나름 그래도 남들보다 잘 듣는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코칭만 받으면 나머지는 이제 혼자 해야죠. 코칭 받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것도 지금 계속 어쨌든 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진짜 시험 얘기를 한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저기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해봤거든요. 못 팔았어요. 저기 뭐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이제 저도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참 신기한 게 제가 예전부터 막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근데 결국 시간이 걸리긴 한데 어떻게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참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그 끌어당김의 법칙 있잖아요. 아직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강타하고 있죠.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이게 세상적인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것도 누가 끌어다 주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 있다고 봐요. 내가 뭘 요구할 때. 근데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 네이버에서 하는 건데 이제 그 리마리오 형이 이제 피자가 들어왔다면 피자 어울리잖아요. 리마리오 피자 괜찮다. 피자 어울리잖아요. 피자 갖고 형이 이제 나 1위랑 하고 싶다 마리오 형이 갖고 이제 쇼핑 호스트 대신에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형 만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연예인들이 가갖고 현장에서 바로 하는 줄 아시는데 내가 한번 해봤단 말 전에 마스크 3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하나도 못 팔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 경험 있잖아요. 3시간을 했어요. 장난 아니에요. 어떤 방송인데? 저기 아는 분이 하시는 건데 네이버 3시간은 네이버는 아니었었어요. 다른 데서 했는데 3시간을 했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 마스크. 그래서 내가 어려운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형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갖고 2번 만나가지고. 그럼 현대홈쇼핑 이런 데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핸드폰으로 판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그렇게 소소하게 파는 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름 이제 메인으로 보는 게 이제 네이버 라이브였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를 이제 딱 가기 전에 이제 마리오 형하고 이제 연습을 하고 가는 거야. 형이 그냥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연습하고 가요. 그래서 막 마리오 형네 집에 가가지고 연습을 둘이서 대본 막 진짜 개그 연기하듯이 막 치는 거예요. 막 해요. 막 이러고 마리오 형이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만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꼭 반드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고서 내일 혼자 몰래 방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뭐 이러고 막 짜가지고 서로 막. 갖고 이제 해서 했어요. 가서 했어. 촬영을 했어요. 갖고 우리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허화 씨를 좀 듣긴 들었었어요. 라이브 커머스에 어떤 분들은 막 이거 뭐 엄청 잘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 시기 지났어요. 이제는 현실적이에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사실은 광고비 같은 거예요. 광고비. 뭐 여러분들 혹시 뭐 라이브 커머스 해갖고 뭐 엄청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비용에 비해서 그게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가서 했는데 이 뭐 카메라 뭐 4대 막 준비하고 있고 막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기본 이거 세팅해서 하는 촬영 제작비가 엄청나. 인건비 그러니까 출연료 빼고도 기본 세팅비만 해도 엄청나요. 그 스태프들 막 여러 명 하려면 갖고 거기 딱 가가지고 이제 또 옷 싹 갈아입고 그래갖고 이제 또 연습해가지고 딱 시작하기 전에 한 7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 한번 들어오려고 이제 스탠바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은데? 예? 많다고. 기대하는데 다른 데는 더 많죠. 막 몇만 명 대기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와, 막 이러고. 그래서 막 형하고 형 이제 근데 그렇다 형 지금 많지는 않은데 막상 이제 키면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거다 하고서 이제 막 해요. 이제 연습한 대로
막 하고 나는 또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잘 안 되는데 마리오 형은 또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좀 돼요. 표정이 좋아요. 리마리오 형이 표정이 좋아가지고 예, 잘생겼어요. 그래갖고 표정이 좋아가지고 맛있게 먹는 게 좀 되거든. 약간 이태리 셰프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얼굴이. 그래서 막 하다가 중간에 이제 보여줘 이렇게 3,000명 들어왔다 보여줘. 보여줄게. 3,000명. 또 한참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5,000명. 약간 재미는 있더라고. 5,000명. 그래서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5,000명 하고 끝났어. 방송이 끝났어요. 갖고 뭐 우리는 이거 많이 팔렸나? 감이 안 잡히잖아. 알 수가 없어요. 몇 개 팔렸는지 몰라요. 중간에는. 갖고 많이 나갔나? 이거 어떡하지? 막 하고 있는데 5,000명까지 들어왔으니까 나쁘진 않다 인원수는 나름대로. 왜냐면은 동접이. 예. 근데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동접뿐만 아니라 그건 그걸 거예요. 아마 왔다 나간 것까지 다 집계가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이미 저기 인스타라던가 유튜브에서 자기 팔로우 많은 애들이 좀 유리하겠더라고. 자기 팬덤이 이미 있어야 돼,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무조건 돈을 질러줄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안 만들고선 바로 하면 쉽지가 않다는 거 하나를 좀 배웠고, 그하고 형이랑 그렇게 5,00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는 못 팔았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갔어. 한 100 몇 개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200개가 안 나간 거예요. 5,000명이 들어왔는데도. 그래서 앞으로 뭘 보완해야겠구나라는 건 좀 많이 좀 왔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뭐든지 약간 개그 짜듯이 하거든요. 뭐가 안 될 때 원인을 찾아봐요. 이렇게 뭐가 이유였을까. 그럼 찾아보면 몇 개가 있는데. 리마리오 형이 원인이었고. 그건 아니고. 고놈이의 나쁜 놈이네, 고놈이. 뭐 그라탕 같은 거 있죠. 그라탕 같은 거 있으면 접시 좀 예쁜 데다 옮겨 담고 해야 되는데 그 돌린 거에다가 그대로 먹고 이런 것도 좀 문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런 거 좀 카메라가 좀 더 다가와가지고 좀 이렇게 막 거 예쁘게 나오게끔 찍어줬으면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 개그 짜서 도움됐던 게 약간 그런 거거든요. 뭐 하고 난 다음에 그 안 터졌을 때 원인 분석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무대에 올려봐야지 안단 말이에요. 완제품을. 그렇죠. 일단 올려봐야 사람들이 웃고 안 웃고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아니구나 지우고 요거 살리고 그다음에 살리는 게 많아지면 결국 그 코너가 방송국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 번 해봤는데 또 기회가 오면 다음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어차피 보면 저의 라이브 커머스 큰 무대의 첫 시험이었는데 일단은 그냥 소스 했다.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새날리 공지라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 아 그래요? 근데 거기 안 알려줘? 제가 할 일은 얘기할게요. 없겠죠. 아니요. 새날을 그건 공지하려면 내 얼굴도 조금 크게 넣어달라고 할게요. 너무 나도 마리오 형님 얼굴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부탁하기도 좀 뭐하더라고요.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날 또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 화나게 안 했다. 나 20년 동안 열심히 개그한 사람인데. 나도 여기서 유학 이런 거 홍보해.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번 주 마차 편입니다. 저희 이제 저번 주에 동생 결혼식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우리 오프닝에서 이제 신랑 되는 뭐라 그러지? 김서방이라고 합시다. 네, 김서방이 너무 그러니까 편지를 읽고 막 하면서 애가 울컥울컥 하니까 나도 진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내 동생은 계속 헤헤거리고 있는데. 마차님도 얼굴 석고팩 하셨어요? 아니 왜요? 아, 그래요? 하잖아요, 얼굴 석고팩. 석고팩 언제 해? 아니 결혼할 옛날. 그래요? 요즘 누가 석고팩을 합니까? 요즘 고모팩을 합니다. 고모팩? 고모팩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혼주들은 나는 포함이 안 돼요. 형제자매는 포함이 안 되고 엄마 아빠는 혼주 범위에 들어가서 결혼식 날 아침에 메이크업하고 머리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양가에 2명씩이니까 4명이 토탈 원래 비용이 42만 원이 들더라고. 그날 하루를 위한 그래서 하루도 아니지 한 30분? 그러니까 4명이서 하는 게 42만 원 들었다는 42만 거잖아요. 원. 예. 그래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나마 42만 원이 싼 거였어. 예식장에서 바로 해주는 거였고 이제 신부 화장하는 데서 같이 받는 게 아니라 예식장에 이제 아예 되어 있더라고요. 미용실이 크게 돼 있고 거기 와서 이제 혼주들은 거기서 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9시까지 오라 그랬어.
근데 엄마랑 아빠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막 급한 거야. 그래서 가는데 넉넉 잡고 1시간이면 된다. 8시에 출발하면 된다. 그랬는데 7시 반에 출발한 거죠. 도착했더니. 차 막히지 않는 주말에. 심지어 차도 안 막혀가지고 8시 10분이니까 샷다 내려있는 거 아니야? 도착을 한 거야. 너무 일찍 도착해서 어떡하지 했는데 일단 도착한 순으로 혼자들 먼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도착하면은 그냥 대기 시간만 길어질 뿐이니까 어차피 옷 입고 다 대기하면 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각 이제 다 오는데 우리 집은 늦둥이잖아. 결혼하는 애가 내 동생이.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야 여기서 내가 제일 늙었어. 내가 제일 늙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나만 할머니라고. 아,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그런가 봐. 그리고 내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계속 학교 가면 할머니인 줄 알아서 막 그런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머니한테 약간 좀 스트레스였나? 근데 스트레스인가 우리 보다. 어렸을 때는 친구 엄마가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아나?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다 건늙어가지고 다 같이 옛날 고생하고 거 막 보면 그러니까. 막 40대인데 어. 엄청 늙어 있잖아요. 맞아. 예. 옛날에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그게 고민을 어머님이 이제 갖고 있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건 거죠.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어도 좀 약간 엄마가 남들보다 걱정을 내가 하더라고. 좀 늦게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내가 학교를 가면 누구 엄마예요? 막 이제 애들이 막 그러거든요. 아니야 나 언니야 이제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요즘은 진짜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제 이걸 헤어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에 그 입구에 캐비넷이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 이렇게 부모님 옷 귀중품을 넣어둘 수 있게끔 보관함을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도 이제 다 자기들이 맘대로 다 세팅돼가지고 돼 있는 거야. 와 좋다 해가지고 이제 가방 다 넣고 막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결혼식이니까 돈 들어있는 가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여가지고 미용실 안에 딱 본인들 아니면은 대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차에서 짜증났지. 밖에 나서 당근 안 대치고. 아침이라서 커피숍도 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높은 구두 신어서 다리는 아프지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내가 그래서 그 캐비넷 대기하는 데에 있었는데 어떤 부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비밀번호 이렇게 되나 안 되나 막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하면서 가방을 딱 넣고 나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딱 문을 열어보니 어머 가방이 없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야, 마사님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거기 있었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대기한다, 시험에 대기. 여기 있는 분이라고 저 여자분밖에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여기 딱 CCTV가 있었고 예.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많았으니까. 근데 나는 다 지켜봤잖아. 그리고 내 옆 칸인가 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제 놔뒀어. 그랬더니 아줌마가 여보 어떡해 가방이 없어졌어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졌네 여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데 우리 이제 어떡해 막 아줌마가 엄청 오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 반응이 그 말을 딱 듣더니 아니 보통은 당황하니까 빨리 찾아보자 이래야 되는데 아저씨가 딱 듣더니 야 하고 소리를 빽 지르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런 소리를 지르면 뭐 어떡해 거기서 그러더니 아저씨가 아줌마한테 막 성질을 엄청 내는 거야. 그러길래 그냥 갖고 있으라 그랬더니 꼭 가방을 넣어놓는다 그래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이제 그래서 이제 직원들 보안 불러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보안이 와가지고 그분들도 그럼 결혼식 준비하시는 분들 혼주지, 혼주. 그러니까 결혼 좋은 날 승질 엄청 내시네. 근데 아이고. 그 미용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또 혼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혼주가 그런 가방에 손을 댈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보안이 와가지고 저기 CCTV 빨리 봐달라고. 지금 당장 방금 전에 없어졌으니까 빨리 막 해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저씨가 이제 막 와서 또 막 들락날락하면서 하는데 자기는 옷을 위에다 넣고 이제 다른 그 상대방 사돈댁이 와가지고 이제 밑에다가 넣을 차례인데 사돈댁이 와가지고 어머 무슨 일 있으세요 막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라 말을 못하고 아유 우리가 여기서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설명하다 보니까 가방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야 아저씨가. 그래 내가 옆에 딱 가가지고 그런데 여기 말고 옆 칸 한번 비밀번호 눌러보세요. 내가 딱 그랬어. 아니 우리는 여기다 분명히 넣었다고 여기가 우리 아들 이름이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열어봤더니 진짜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옆 칸 한번 눌러보시라고요. 그랬더니 옆 칸에 자기 비밀번호 딱 눌렀더니 그 안에 가방이 딱 있는 거야. 그럼 헷갈렸구나. 그 캐비넷. 이 아줌마가 옮겨놨구만. 왜 남의 걸 함부로 손대나? 그래서 너를 또 혼난다니까 잘못 걸리면 또.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아줌마는 이미 가방이 잃어버려서 난리가 난 상태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머리는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큰 돈을 잃어버렸는데 머리 할 생각이 그렇지. 나겠냐고.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래서 이제 해결됐다고. 아저씨가 들어가가지고 가방, 이 아가씨가 얘기해가지고 찾았다고 옆 칸에 넣어놓고 이거 못 찾고 네가 뭐 치려고 막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더 꾸사리 먹겠네. 그래서 아니 결혼식 날 너무 이러지 마시고 나 아저씨가 막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는데 진짜 당일에 너무 정신이 없고 옛날에도 이런 거 없어지는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없어지면 바로 의심부터 하고 맞아, 막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 네. 그래서 너무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 진짜 복잡하기는 해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결혼은 대부분 처음 하는 거잖아. 두 번째, 세 번째 하더라도 몇 년 텀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결혼은 근데- 대부분 처음 한다 진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축의금 접수 이런 것도 접수를 이제 사촌 동생들이 와서 해줬는데 얘들은 바로 직전에 자기 누나 결혼할 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형제가 와가지고 너무 잘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를 처음 봤는데 들어오면은 접수 봉투에 있는 이름하고 안에 X 옆에다 쓰고 네. 이걸 리스트를 쫙 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거기 1년 번호 매겨가지고 그렇게 다시 하더라고. 메모해놓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얼마가 딱 들어오고 그럼 이 안에서 근데 어차피 25명 오니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계좌이체 하고 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나는 이제 아예 다 계좌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다 이거 어차피 하는데 그것도 뭐 돈 돈 신경 한사고도 쓰기도 있고. 불편하고 네. 그래서 근데 또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하고 하면은 디스카운트 해주고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주는 맛이 있어가지고 챙겨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 그 예전에 그 장례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하고 나면은 사실 다 피곤한 상태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다 잠을 자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걸 싹 훔쳐가는 사람이 맞아요. 있다는 거예요. 불전함에 이게 무슨 조심해야 돼. 꼬챙이로 이렇게 해갖고 장례식장에도 많잖아. 그렇죠. 아마 근데 식권이 49명이 나오고 답례품을 50명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99명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그래서 나온 거거든. 이제 근데 식권은 예를 들면 뷔페 가격이 5만 원이면 답례품은 홍삼, 와인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보통 진짜 그냥 원가로 치면 10,000원짜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웬만하면 똑같이 식권이랑 답례품을 똑같이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밥을 먹으러 가라고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우리 결혼식 하기 앞타임 결혼식을 봤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49명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이제 너무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할머니들이 엄청 온 거야 또 막. 그러면 분명히 무조건 그러면은 신경 쓰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사진을 찍으러 나오더라고. 이게 엄청 빡센 거예요. 그리고 입장할 때 마스크에다가 그 다 찍어줘. 스티커를 찍어줘가지고 이 49명 딱 차고 그러면은 더 이상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답례품 받아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스티커 막 야. 스티커 복사해 주는 데 있잖아요. 복사해 주는. 자, 49번 2개 만들어 드릴게요. 49번 2개 막 찍어주고 그래서 위조해주고. 이거를 이제 49명, 50명 이게 진짜 복잡해가지고 계속 설명해주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인원초가 안 되려고 계속 사람 수 세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진짜 이게 결혼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어떤 그런 날이 와버렸냐.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이거. 예. 그리고 예전에는 뭐 야외에서 해야 하냐 실내에서 하냐 이런 것만 고민했는데 참. 근데 이제 요즘은 결혼하는 애들이 카페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혼주는 가방 안 잃어버리려면 지퍼가 달린 손가방을 준비할 것. 이제 해본 사람들이 다 노하우를 공유한 것을 누가 리스트로 쫙 만든 거지. 그리고 혼주들은 엄마들 특히 하얀 바지를 안에다 입는 것이 나중에 한복을 입었을 때 편하다. 막 이제 이런 걸 하는데 마찬가지 한복을 입으셨어요? 나는 언니니까 내가 한복을 입으면 안 되지. 아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 모든 그 쭉 입었는데. 여성 가족들은 다 한복을 쭉 입었잖아요. 한복 입고. 근데 한복을 입으면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 나는 나이 들어 보여서 싫더라고. 근데 내가 이번에 느낀 게 있어. 이게 딸이 이제 그 결혼하는 김서방네는 김서방이 외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우리 엄마를 한복 갈아입는데 다 도와주는데 요즘 한복은 보통은 더 입을 일이 없으니까 대여를 하거든요. 근데 예. 대여를 할 때도 맞춘 다음에 이걸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되게 예전에 웃기더라고. 사는데 35만 원, 응. 빌리는데 20만 원. 맞아, 거의 이런 비슷해. 식이에요. 그죠? 거의 요즘도 비슷해서 그러나요? 예. 그냥 맞출까 했는데 그냥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그냥 빌리는 걸로 했어. 근데 나는 이번에 또 깜짝 놀랐어. 나는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 결혼식 하는 걸 처음 보니까.
그 엄마들 입는 한복이 보통 한복보다 뭐라 그러지? 패티코트라고 하잖아. 안에 이거 속치마 입는 게 속치마가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나는 그냥 한복 입을 때 하얀 치마가 아니라 진짜 드레스 입을 때 들어가는 그걸 입는다고. 근데 예. 그걸 혼자 못 입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돈네는 도와줄 딸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2명을 입히는 거야. 한복을.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한복 맞출 때 빌리더라도 다 맞춤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사돈이랑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복집에서 미팅을 하면서 이거를 다시 다 입히는 것까지 입고 벗고까지 다 하더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머리에 꽂는 액세서리랑 신발, 양말 이거 하고 한복에 맞춰서 드는 가방까지 이게 세트로 쫙 보내주더라고요. 와, 나는 그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고 그리고 드레스 들어주는 헬퍼 아줌마가 따라 붙잖아요. 예. 그 아줌마가 일당 그러니까 한 명당 신부 한 명당 20만 원씩 받더라고. 한 일당. 제 집사람이 알바를 했어 주말에 꿀 알바 진짜 그거 헬퍼?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학비를 다 됐다는 둥. 그거 살기 힘들어 보이던데. 아니 힘든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돈이 해프돼요. 그 결혼식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뭐 맞아. 돈을 팁도 잘 주고 엄청나게 그래요. 해프돼요.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 다 현금을 이렇게 예전에 받았잖아요. 예전에도 예. 후회했어 사람들이. 예, 그래서 뭐 좀 하면 여기도 막 그래 고생하시네. 움직이는 거야. 아유, 잘 챙겨줘가지고 신경 좀 써주세요. 아, 이런 게 여기 있어. 대학생. 그래서 이제 돈도 이렇게 주고 그랬었다고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많이 줬죠. 예. 예전에 뭐 돌잔치 MC 뭐 결혼식 MC 하도 보면 사회 끝났다고 또 그런 약간 기분파 아저씨들이 있어요. 아유, 그때 그걸 많이 좋았어. 받으셨어요? 팁도 주고. 많이 받았구나. 돌잔치 MC들은 그런 거 있기도 하고 이제 이게 좀 지나치니까 이제 자기들이 먼저 유도한 애들도 있어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나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안 했으니까 서울에서 결혼하는 내 동생이 할 때 막둥이가 하니까 아빠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오신 거예요. 근데 아빠 친구들이 늦둥이라고 했잖아. 다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들이 오신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아빠는 이런 옛날처럼 거 얘기 들어보면 참 김용건 씨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갑자기 얘기 꺼내지만 김용건 씨, 하정우 씨 아버지. 지금 아이를 이제 막 가지셨으니까 대단하신 거야. 웃잖아, 마찬가지. 아니 왜냐면 우리 아빠가 46에 낳았어 내 동생을. 46에 낳을 때도 제 환갑 때 나는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을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 하죠. 근데 이제 네. 7순 딱 넘어가지고 내 동생 시집을 보내니까 그나마 내 동생이 또래에 비해서 빨리 가는 거거든요. 30대 초반에 가니까 요즘에는 아빠는 만족하는 거지. 요즘에 내가 봐도 좀만 지나잖아요. 결혼식하고 환갑잔치하고 같이 해요. 그럴 가능성 많겠다. 좀만 더 지나면 돼.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날 결혼식하고 딱 집에 들어오니까 신혼부부 연합회 애들이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한 2주 전에 이야기했을 때도 맞아. 걔들 진짜 열심히 한다 했는데 그 대표 부부가 10월 말인가 결혼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내 동생만 봐도 딱 나 결혼 끝났으니까 이제 끝. 진짜 안 했는데. 그럼 이제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날 들어왔는데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진짜 근데 저런 애들이 역사를 바꾸니까 근데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중의 호응을 크게 받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좀 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군대 개혁이 왜 안 되겠습니까? 군대하고 교육 제대하고 나면 맞아. 그때 네 사정이거든. 현실적인 욕망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큰 행사예요. 진짜 큰 행사고 정말 저 결혼하고 나서 넉다운 된다니까요. 넉다운 돼요, 진짜. 그래서 신혼여행을 어떻게 해서 그냥 전부 다 그거 한 거예요? 신혼여행을 지금 해외를 못 걸로? 나가니까 네. 지금 다 제주도로 몰리는 제주도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자체가 일단 가격이 거의 50%씩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 신혼여행이 비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특히 호텔. 그래요? 네. 다 글로 몰리니까 네. 그래서 내 동생이 진짜 비싸게 지금 제주도를 갔는데 오늘부터 폭우야. 그거 오는구나. 저 태풍 엄청나게 비 뿌리는 태풍. 뭐 그냥 호텔에서 뭐 계속 보내는 게 근데 되잖아. 그 첫째 날 밤은 이게 특히 신부들이 머리 핀 뽑다가 날 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루 보내고 어떻게 그 자가 다음날 하루 쭉 쉬고 많이 뽑아졌나? 그런 거죠. 아니 그렇게. 무슨 뭐 옛날 뭐야 저기
드라마 찍은 것도 아니고 전 그거 있잖아요. 한복 입고 찍는 드라마 할 때 거기 사극 같은 거 보면 엄청 꽂는다면서 여기 안에. 예. 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진 찍을 때는 제가 저번 주까지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갔던 사촌도 결혼식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투명 마스크 있지. 그걸 나눠주더라고. 그 내고왕이 나오는. 여기 이렇게 투명 달려있는 거 마스크. 있잖아. 투명 마스크를 쫙 나눠주길래 이거 이제 다 쓰고 하니까 그나마 얼굴은 투명하게 나오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투명 마스크가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할 것 같은데 그거.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막 되는 거야. 그 요리할 때 쓰는 그 투명 마스크.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얼굴에 딱 달라붙는 거. 아니 그러면 여기 입만 이렇게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 그거 너무 아니고. 웃기던데 그거 아니고 완전 다 투명해.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근데 이게 얼굴에 붙으니까 약간 뭐라 해야 돼 셀로판지 얼굴에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막. 저는 이제 좀만 있으면은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 한복 같은 거 안 입고 있잖아요. 웨딩 할 때 다 그 파란색 옷을 입는 거예요. 블루 스크린을 다 블루 스크린 되어 있어. 나중에 합성해 주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어떤 거 마음에 드세요? 다 해주고. 아니 사진이 그래요. 단체 사진 찍을 때 자 뭐 옛날에는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자기 표정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빠방 계속 찍어서 뚜두두두 가장 잘 나온 거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이것만 바꿔줘요. 사진이 흔해져서 그렇지. 예전에는 진짜 이 필름 한 방 한 방이 귀할 때는 그렇죠. 예. 그때 눈 한 번만 누가 감아도 맞아. 세상에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가 그렇게 바뀌니까 이제 단체 사진이 훨씬 밝아졌는데 내 동생이 갑자기 언니가 좀 도와줘 그러면서 오빠 친구들이 마스크를 안 바꾸려고 하는데 언니가 좀 바꾸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센스가 없는 게 남의 결혼식 사진 자기 거 나오는 결혼식인데 저는 괜찮아요 투명 마스크 안 쓸게요 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 진짜 좀 그래서 친구들이 좀 많이 좀 생각을 못한 거지. 부족하네. 그래서 그치, 예. 근데 나는 나이가 많은 언니잖아. 누뚱이니까. 자자 마스크 바꿔 시킵시다. 이거 다 나와. 이거 바꿔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내가 투명 다 마스크 끼라는 게 자기들을 위해서 끼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축하해 주는 그러면은 의미로 신랑이 얘기하는 게 원래 깔끔한데. 신랑 얘기를 내 친구들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누나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김서방이 그래가지고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을 잘 마무리했다 근데 이게 말씀드립니다. 왜 시험에 들게 마옵시오가 되죠? 그런 건 묻지 마시고 결혼식을 잘 맞춘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 마차님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고,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몇 번만 참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욱할 때가 있고 그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그걸 어떻게 참고 넘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술 먹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또는 또 갑자기 어떤 말 한마디에 분노가 또 치밀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또 행동으로 이어질 때가 있고 또는 또 그 말 한마디에 또 잠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자기 또 감정으로 똑같이 대응하다 보면 더 큰 사건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배려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본 거 중에 하나는 이거 보면서 좀 짠했는데 이제 요즘에 그 신해철 씨 목소리를 AI로 살려냈다고 하더라고요. 갖고 제가 이제 막 아직은 그 너튜브에 안 떴어요. 갖고 막 찾아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신해철 씨가 지금 서강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서강대 후배들이 이제 그대에게 노래 딱 틀면서 빠빠빠빠빠빠빠 틀면서 이제 또 치어리더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딱 그 학교 광장에서 또 춤을 추는데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 명곡이구나. 그리고 막 나오는 거야. 누가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거는 뭐 옛날 노래가 아니라 영원히 갈 노래다. 맞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기대가 되고 신해철 씨 목소리로 돼 있는 거는 한 17일인가 지나고 나면 이제 아마 너튜브에 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옛날 신해철 씨 팬 같은 경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또 추석인데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새날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런 또 많이 모여 있어야 우리 푸나님이 어디 또 나중에 어디 가서도 어깨에 힘이 올라갑니다.
본인은 얘기를 안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구독자를 많이 갖고 있어야 어디 더 뭐 많잖아요.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거기서도 우리 푸나님 어깨 좀 필 수 있게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서 우리 푸나님한테 힘 좀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처럼